편의점에 진열된 아이스크림마다 저당, 라이트 등의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대체 당류를 사용해 당 함유량을 크게 낮춘 제품들입니다. 아무래도 칼로리가 적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도 굳이 먹는다면 저당으로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이 편의점 체인의 지난달 저당 아이스크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6.8%나 증가했습니다. 전체 아이스크림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이 대형마트의 설탕 물엿 판매 코너는 절반이 대체 당류로 채워졌는데 3년 전 약 8대2 정도였던 설탕 대 대체당 매출 비중은 올 들어 1대1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칼로리 위주로 쓰고 있어요. 당 전 단계라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당이나 무당 대세잖아요. 아무래도 성인병도 있고 살도 찔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건강 염려 때문에 이런 대형마트들은 집에서 볶아 먹기만 하면 되는 양념육 등에도 대체당을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식품 시장의 대세가 된 대체당이지만 각각의 섭취 허용량과 특성이 달라 섭취 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에 섭취해도 괜찮은 최대 허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식사나 복통 같은 소화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장기간 섭취에 따른 대사질환과 장내 미생물 변화에 대한 연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과도한 섭취는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금요일 친절한 경제, 오늘도 한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건강 때문에 당 섭취에 신경 쓰는 분들 늘어나면서 이제 탄산음료를 비롯한 음료 회사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요? 네, 이 당이 들어간 탄산음료 소비가 많이 줄면서 이 음료 파는 회사에서는 10년 만에 분기 적자를 냈고요. 네. 또 이 음료를 파는 회사에서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롯데 칠성음료가 지난해 4분기에 음료 부문에서 낸 영업 손실은 자그마치 80억 원입니다.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지난해 전체 음료 부문 영업이익은 1,0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7% 급감했습니다. 4분기만 보면요, 주류를 포함한 영업이익은 92억 원으로 증권사 추정치를 67.5%나 밑돌았는데 탄산음료 매출이 부진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 음료 부문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1,681억 원으로 전년보다 21.9% 줄었습니다. 코카콜라 음료는 LG 생활건강 자회사죠. 2007년에 인수됐는데 지난해 말에 인수된 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았습니다. 코카콜라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건 단연 코카콜라고요. 그 다음으로 몬스터에너지, 파워에이드 순인데 경쟁사 펩시가 제로 음료 점유율을 급격히 늘리면서 코카콜라가 타격을 받은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들이 힘들어진 건 탄산음료, 당음료 소비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요즘 젊은 층들도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당음료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원래 탄산음료 주소비층이었는데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당 트렌드는 이 커피 믹스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커피 믹스 시장 규모는 매년 줄어들어서 2023년 9,5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 감소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기업들은 저당 음료나 재료 음료를 출시하면서 발빠르게 전략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이 재료 제품을 내놓지 않았던 기업도 이 제로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인데요. 네. 동서식품에서도 최근 처음으로 제로 커피 믹스를 출시했습니다. 원래 이 커피 믹스라는 게 피곤할 때 먹으면 눈이 이렇게 번쩍 뜨일 만큼 당 함유가 높죠. 원래 이 동서식품은 설탕의 단맛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로 커피 믹스를 내는데 회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남양유업이 2022년 프렌치 카페 믹스 스테비아를 내놓고 그 다음 해에 디카페인 제로를 추가로 출시해서 2년 만에 누적 판매 1억 잔을 넘겼습니다. 성장이 정체된 이 국내 커피
믹스 시장에서 저당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까 동서식품에서도 이 부랴부랴 후발주자로 나선 겁니다. 지금 제로 시장은 일회성 유행이 아니라 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국내 제로 탄산 음료 시장은 2018년 1,630억 원에서 2023년 1조 2,780억 원으로 5년 사이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탄산음료뿐 아니라 이 처음에 탄산음료로 한정됐던 제로 슈거 제품은 과자, 아이스크림에 이어서 커피, 숙취 해소제, 소주, 맥주, 각종 음식들까지 제품군이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로 음료를 좀 죄책감 없이 마음 편하게 마시는 편인데 이게 또 과다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이 설탕 대신 들어가는 아스파탐이 혈당은 오르지 않아도 이 설탕 신경세포를 자극을 해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관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 감미료는 설탕을 대신해서 단맛을 내는 데 쓰이는 물질인데요. 아스파탐, 에리스톨, 스테비아가 대표적입니다. 해당 연구진은 12주간 아스파탐 0.15%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생쥐에게 먹인 후에 혈액과 혈관 상태를 관찰했는데요. 인간 성인으로 따지면 매일 제로 음료 3캔을 마시는 것과 같은 양입니다. 실험 결과는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실제로 수치가 올라갔더라는 겁니다. 원래는 주로 설탕같이 당분이 포함된 음식을 먹을 때만 나오는데 대체당을 먹었을 때도 나온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연구진은 아스파탐 자체가 혈당을 올리지는 않더라도 단맛을 감지하는 신경세포를 자극하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또 인슐린 분비가 늘면 혈관에 염증을 생기게 해서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 대체당을 과다 섭취했을 때 부작용에 대한 내용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정량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친절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직장인 김모 씨는 최근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제로 칼로리 음료를 마시고 배탈이 났습니다. 제로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이제 구매를 했는데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도 되게 한 1시간에 막 3-4번 정도. 함께 같은 음료를 마신 친구도 배앓이를 겪었습니다. 친구도 오후에 아프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아팠냐? 나도 아팠다. 지난 6월 또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제로 칼로리 음료를 출시한 뒤 판매를 중단했는데 소비자 여럿에서 복통과 설사 증세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임신 중이고 하니까 혈당 관리가 필요해서 주문을 해가지고 먹었는데 그날 갑자기 배가 너무 안 좋아져서 제로 식품엔 설탕 대신 칼로리는 거의 없이 단맛을 내는 대체당이 들어 있습니다. 에리스리톨, 말티톨, 스쿠랄로스가 대표적 대체당인데 포도당을 발효해 만든 당 알코올류 중 하나로 소장에서 분해되지 않아 과잉 섭취하면 복통,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이 공식 인정돼 일일 섭취 허용량은 설정되지 않았지만 빈과 사탕, 음료 등의 제품은 당 알코올 종류와 함량, 과다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표기 의무가 없는 카페 제조 음료에 대해선 식약처는 각 프랜차이즈사들의 당 알코올을 다량 함유한 음료엔 주의 문구 표시나 안내문 게시를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정량이라는 건요. 사람마다 너무 다를 수 있고요. 장기간 복용했을 때 장내 세균총 이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개인별로 민감도가 달라 소화기가 예민하다면 성분을 확인하고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SBS 유덕희입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 날씨가 더워지면서 아이스크림 찾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0칼로리 아이스크림. 설탕이 없는 걸 넘어 아예 칼로리가 없는 빙과류라 소비자들 관심이 쏠립니다. 또 운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칼로리 높은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데 제로 칼로리라고 해서 좀 맛이 차이가 많이 날까 했는데 똑같은 맛이 나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출산 등으로 아이스크림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를 겨냥한 제로 칼로리 제품을 개발해 성장 돌파구로 삼으려는 시도입니다. 자연물에서 나오는 미량의 천연 감미료로 그 칼로리가 0이고 또한 체내에 거의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식후 혈당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 음료 시장에서 제로는 대세입니다. 2018년 1,600억 원대였던 국내 제로 탄산음료 시장은
지난해 1조 3천억 원 가까이 급성장했습니다. 평소에도 다른 음료 고를 때 제로 음료를 많이 고르는데 그게 어쨌든 설탕이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당뿐 아니라 카페인도 제거한 콜라. 고추장과 같은 소스류에서도 당을 뺀 제품 종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식음료 업계에서 당을 줄이다 아예 0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제품을 기획하고 종류도 각종 디저트와 껌, 숙취 해소제까지 더 다양화하고 있어 제로 열풍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SBS 박예린입니다.